수가 줄어들고 있는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표준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으로 늘었고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도 풀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국제 크루즈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최근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추진되면서 크루즈선 운항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펜시아가 매각 결정 이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혜 매각 의혹이 끊이지 않자 강원도 개발공사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24년까지 양양의 연어 양식을 위해 스마트 양식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수입 연어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된 3단계에서 표준 3단계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일부 업종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은 풀렸지만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대부분 금지됩니다. 거리 두기 조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달 넘게 닫혀 있었던 경로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시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별일 없으셨죠? 네.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은 선생님 얼굴에도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자, 즐거운 노래 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강화된 3단계에서 표준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같은 3단계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경로당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제한적으로 개방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만 음식을 먹지 않는 조건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도서관 열람실도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내에서 인구 10만 명이 넘는 강릉시와 원주시, 춘천시는 확진자 수가 줄어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현행 3단계를 우선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표준 3단계가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인 겁니다. 추석 연휴 위험 부담을 감안을 하고 지켜본 결과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된 3단계에서 표준한 3단계로 조정을 했고요. 4인까지만 가능한 사적 모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됐다면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음식점과 노래방, 목욕탕과 찜질방, 유흥시설 등은 그대로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트와 독서실, PC방,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원 제한은 여전하고 샤워장 등 일부 공간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영 제한 때문에 회원님도 오실 수 있는 회원님도 시간 때문에 못 오시고 그래서 이번에 운영 제한이 풀리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이번 조치로 일종의 백신 패스처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늘어난 건데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해 일본 크루즈 유람선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크루즈선 운항은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인 국내에서도 승객 입출항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국제 크루즈 유람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전체 탑승객의 20%가량인 700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 세계 국제 크루즈선도 멈췄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목적지 없는 크루즈 상품이 출시되고 일본에서는 올해 4월 국제 크루즈 유람선이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거치거나 백신 접종을 해야 크루즈선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국제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운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루즈선 모객은 물론이고 기항마저 불가능해 올해 속초항에 들어온 18항차의 기항 신청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방역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선사 쪽에 좀 불리한 환경을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타지 않습니까? 해운은 지금 물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올해 3월부터 동해항에서 운항을 재개한 한러일 국제 여객선도 승객 없이 화물만 수송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업계나 국제 여객 항로 운영사들은 공항에 준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갖춰져 여객 수송이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언제 완료될지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제 여객선의 승객 탑승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개천절 연휴 사흘간 강원도에서 111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 기준 10개 시군에서 신규 확진자 31명이 더 나왔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원주에서 9명을 비롯해 속초 5명, 강릉과 춘천 4명, 정선 3명, 인제가 2명입니다. 또 동해와 태백, 평창, 양구에서 1명씩이 추가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6,664명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연어 생산기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연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양양과 포항에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마치고 연어 양식을 본격화해 2027년까지 4만 톤의 수입 연어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대규모 연어 양식 산업단지 4곳을 추가로 조성해 연간 10만 톤의 연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가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이 결정된 이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화하는 움직임마저 보이자 강원도 개발공사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0일 강원도 개발공사와 KH 강원개발은 알펜시아 리조트를 7,115억 원에 파는 양도 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완전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담합과 특혜, 헐값 매각 의혹입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강원도판 화천대유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전형적인 입찰 담합이자 도유지 매각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 의회에서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 야당격인 국민의힘 의원은 KH그룹 내 자회사끼리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입찰에 참가한 KH강원개발 외 나머지 한 기업이 KH그룹에 관련된 회사라는 강원도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이 있는 만큼 입찰 방해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 공세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정치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면서 조속한 매각을 주장해왔음에도 매각이 성사되자마자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강원도 개발공사 노조도 나섰습니다. 노조는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알펜시아 매각을 폄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알펜시아 낙찰 기업을 근거 없는 의혹과 의심만으로 특정 정당과 일부 단체에서 배척하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한다면 낙후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어느 기업이 이 땅에 투자를 할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은 지난 9월 초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입찰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알펜시아 매각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가을이면 거리의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때문에 악취 민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낙과 시기도 빨라졌는데요. 가로수를 해치지 않으면서 악취는 줄일 수 있는 묘수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주요 거리마다 빼곡히 들어선 은행나무. 나무 밑에는 떨어진 은행 열매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행인이 밟아 으깨진 열매에선
은행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치, 은행 떨어져서 일단 냄새 나고요. 또 거리에 떨어지니까 밟아서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바로바로 좀 치워줬으면 좋은데. 대로변에선 악취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은행을 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노란 은행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한 나무에서만 10kg의 은행이 수거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을 들어 고온이 지속되면서 열매가 어느 해보다 빨리 숙성돼 떨어졌고 악취와의 전쟁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시목이 은행나무인 원주시는 전체 가로수 3만 5천 주 가운데 9,400주, 26%를 은행나무가 차지하고 있어 매년 가지치기를 하거나 인력을 동원해 제거하는 데 역부족입니다. 열매 억제제 개발에도 나서봤지만 실패했고 결국 시목인 은행나무를 한적한 곳으로 옮기고 다른 수종을 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 그런 데는 이제 민원이 많고 이제 그 보행이 너무 불편하니까 거기 있는 은행나무를 저희가 다른 곳에 이식을 하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하는. 하지만 은행나무는 자동차 매연에 잘 견뎌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하고 병충해에도 강해 도로변 가로수로 훌륭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진동 수확기까지 동원해 열매를 털거나 주민 채취 기관을 운영하는 등 가로수를 없애지 않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원주 시목인 은행나무가 도심 속 애물단지가 아닌 가로수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묘수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릉 유천초등학교의 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강원 학부모회와 유천초를 지키고 싶은 학부모 모임 등은 오늘 강릉 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천초등학교의 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 결정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이뤄졌다며 강원도 교육청에 지정 취소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5월 온라인 설문으로 교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제를 인지해 감사를 벌였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구성원 간 갈등 유발, 공모교장의 중도 사퇴 등의 문제가 불거져 지정 취소가 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학교 지정 운영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규칙안 개정은 사전에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국비 152억 원을 확보했다며 지방비를 포함해 304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9개 시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에 일반 주택과 공공시설 등 2,747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설비를 보급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11,593메가와트의 전력 생산 효과와 난방유 대체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화물차가 도로변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강릉시 왕산면에서 물을 싣고 도로를 달리던 5톤 트럭이 도로변 5m 아래로 추락해 40대 트럭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커브 구간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 구도심 일대 야경과 문화재가 어우러진 강릉 문화재 야행이 7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돼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화재청이 실시한 2022년도 사업 공모에 전국에서 68건을 신청해 45개 사업이 선정됐고 강릉 문화재 야행은 2016년부터 7년 연속 선정돼 10억 원의 예산을 교부받게 됐습니다.